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고 나서 근자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910년대의 일제 경제 수탈 정책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회사령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거기에 이어서 1920년대의 일제 경제 수탈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볼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미 우린 봤잖아. 1920년대 문화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걸요. 근데 이 문화 통치는 말로만 부드럽게 통치를 한다고 했었지, 사실 속셈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속셈이었다라는 거 봤었죠. 그래서 1920년대 경제수탈 정책도 사실은 어떨지 이제 뻔히 예상이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도 이제 필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자, 일본이 1920년대 실시한 계획은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산미 증식 계획 하나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산미라는 것은 쌀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쌀 미자거든요. 그리고 산이 나을 산자인데 결국에는 뭔가 쌀을 낳는 거잖아. 그래서 쌀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늘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면 쌀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이라는 뜻이죠. 산미 증식 계획, 쌀을 늘린다. 그럼 왠지 좀 좋아 보이지 않아, 얘들아? 이게 쌀이 늘어나면 뭔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만 같고, 그죠? 아, 드디어 조선의 국민들도 쌀을 잔뜩 먹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잖아. 문화 통치할 때도, 그러니까 일본이 전부 꿍꿍이 속이 있었다, 그치? 여기에도 사실 일본의 어떤 꿍꿍이 속이 숨겨져 있었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일본에 쌀이 무척 모자라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일본의 공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이 발전하니까 이제 아주 멋지게 공장도 많이 들어섰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일에는 영 신경을 쓰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또 도시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쌀이 무척 모자란 현상이 덩달아 일어나게 된 거죠. 게다가 그때 당시에 일본에 흉년도 겹쳤대. 그러니까 농사도 잘 안 된 데다가 뭐 먹거리가 부족해진 거지. 근데 우리 일본에는 걱정 없게도 사실 조선이라는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 쌀을 생산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일본에 들여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얘들아, 이 쌀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많이 자라나라 얍 하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막 물도 잘 대주기 위해서 저수지도 막 만들어야 되고, 땅이 기름지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뭐 비료도 뿌려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막상 이런 노력에 필요한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비용들은 당연히 이 조선의 이제 국민들이 부담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제 쌀의 생산량을 늘렸느냐? 그러니까 제법 이걸 성공하기는 했어. 이제 1920년대에서 시작을 해서 1934년까지 조선의 1년 동안 생산하는 쌀 생산량이 224만 석이나 늘었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조금 힘들긴 한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많이 늘렸으니까 좀 부담이 돼도 좀 조선에도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치만 애초에 이 일본이 계획했던 양에는 미치지 못하는 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증식한 쌀의 양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조선의 쌀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거지.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오히려 조선의 농민들이 가져가는 쌀의 양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만주에서 콩이나 수수 같은 잡곡들을 들여와서 먹게 됐고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더 배고픈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문화통치 하면서도 너무 이중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문화통치가 실시되면서 함께 실시한 이 경제정책도 이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의도가 좀 숨겨져 있었네요. 그쵸? 자, 그러면 1920년대 총독부의 경제 정책을 마저 정리를 해보면 일본은 조선의 쌀의 생산량을 늘리려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거는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간 쌀 생산량이 늘긴 늘었으나 일본이 계획했던 양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일본에게 보내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만주에서 들여온 콩이나 수수 같은 잡곡을 먹게 됐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나 비용까지도 모두 우리 조선의 국민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그리고 비료값, 수리시설 비용, 이런 사용 비용 때문에 농민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때도 소장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이 많아지게 됐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 내용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어려웠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꼼꼼히 필기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보느라 고생했고요. 안녕!